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그 관념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았던 그런 제 경험 때문에 아마 좀 오늘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뭐 과분한 기회고요. 여기서 그냥 제 작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김초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표하신 부분에 대한 제 토론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제 개인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서 지금 김초롱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소개된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개인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중고등학교 교실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과 인원구 사건,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개인의 사상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집단 독재의 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 법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본질을 짚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적 세계관과 인간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 내용에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집단주의적 시각에서는 개인은 사회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 문화 저변에 나타난 하나의 특징적인 변화는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사라지고 복지가 이제 허술하고 지원이 미덥지 못하고 사회가 불공정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가 나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불행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물론 뭐 생물학이나 유전학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반반 받으면서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 속의 개인의 생각과 행동도 또 그런 사회 집단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자율성의 근거에서 자신의 어떤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생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 내용에서 개인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종교개혁을 집었는데 여기 이 시각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정치 철학사의 발전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그 발표자의 결론, 즉 개인주의 사상이 강조되는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토론자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는 이 철학과 도덕을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도덕이 없는 개인주의는 그냥 이제 이기심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기심에 관한 말씀은 이제 발표자께서 잘 해주셨고 또 개인주의의 용어와 역사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철학적 사회과학적 이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그 19세기 후반 20세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정립했다. 오늘 뭐 이렇게 발제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또 공화주의 여러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시는데, 사실 개인주의라는 개념은 뭐 사회심리학적으로 보거나 문화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어떤 각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념도 오늘 뭐 발제 뒤에 하실 윤리교과서에 관한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개인주의도 역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그런 조롱조의 어떤 그런 단어였지만 여기 개념이 확장되고 발전하고 세분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인디비주얼리즘에 부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뭐 원고에 이제 적었고요. 뭐 제가 토론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제 원고를 더 이렇게 읽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에 대한 말씀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그 역사학적이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반이었습니다. 어떤 기반이었냐 하면 우파의 기념이었어요. 우파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사회와 개인의 그 대립 구도, 이게 대립의 이분법은 아닙니다. 다이코토미가 아니라 이 듀얼리스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 성향이 더 강한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지, 개인주의만 있거나 집단주의만 있는 그런 사회나 그런 개인은, 그런 집단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런 이원론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에 그 우리가 신좌파 또 신자유주의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조류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근본에는 제가 여기 적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와 개인 간의 이 이원론적인 어떤 그 시각을 바탕으로 두고 개인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어떤 그런 우파적인 조류, 그리고 집단, 사회, 국가에 좀 더 중심을 두는 어떤 그 조류 간의 이런 갈등이 가장 이제 저변에 있는, 이게 뭐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둘 간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갈등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개인주의는 이 정치적인 구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20세기에는 우파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레이건이나 대처로 상징되는 그런 신자유주의, 또 기본적으로 뭐 오스트리아파나 여러 그 우파적인 어떤 그 사회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과 인간 간의 철학적 토대가 바로 개인과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텐션에서 개인의 더 포커스를 두는 어떤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뭐 일반적인 건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역사 교사로서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한국의 어떤 그 교실은 기본적으로 학력 시장의 구도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이나 어떤 입시 정책이나 여러 정책들이 이런 주어진 현실은 뭔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될 어떤 리폼의 대상으로 삼는데, 뭐 그건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거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이런 학력 시장 자체가 저는 뭐 선이고 악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건 현실이고, 그래서 이게 또 그 안에 시장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뭐 사실 제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서술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뭐 이 발표에서는 짧게 얘기하자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고 그러면 학력시장 자체를 억압하거나 왜곡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교육 체제가 뭐 딱히 뭐 우파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좌파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인주의와 시장, 학력 시장, 이런 학생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본 태도나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관, 인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는 아니고, 이 점차 최근으로 오면서, 제가 볼 때는 최근 30년 동안 어떤 그 사회에 좀 더 그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의 중심이 실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는 뭐 교육정책의 특정이 악한 목적으로 교육정책이 흘러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말씀드렸지만 이원론적인 어떤 그 대립, 갈등적인 구도를 우리가 이거 부정할 수는 없는데, 사회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교육 정책이나 교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학생들에게 그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지적인 발전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신중한 어떤 자세보다는 물론 이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집단적인 어떤 그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에 더 그 협동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협동과 공동체라는 것도 그 어떤 그 전제에는 사실은 선택과 그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지 어떤 교실이든 학교든 사회든 협동의 어떤 그런 그 목표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교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없죠. 그런 사회는 없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인이 될 때 그 사회가 진정으로 지적이고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학교 교육의 목적도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보다 더 베터 셀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 그게 당연히 학교에서는 학업적인 부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과 학력 시장은 그 속에서 자연 발생 내추럴한 그런 어떤 현상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종래의 어떤 그 부정적이고 개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사가 객관적이고 친절한 좋은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는 또 학생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더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이 지향하는 목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지향 가치가 공동체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준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을 그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체 자유주의와 무슨 교육이 관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가 무엇이냐 여기 김주성 총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공동체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지나친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제약하거나 공동체를 또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지나치면은 일반 우리 사회나 공동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주의를 보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보완 역할을 하고 자유주의가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갖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관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좀 띄엄띄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는 인간 개개인이 존엄, 자유, 창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자유주의를 강조하더라도 남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쳐 강조하면 공동체 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동체 자유에서는 자유는 무한정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 법안 내에서의 자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 이렇게 자기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공동체 자유에서 말할 때 말하는 공동체 주의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주셨지만 개인주의와 대립되는 집단주의하고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는 집단이나 전체 가치를 개인보다 우선하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공동체 자유주의에서의 공동체 쪽에는 개인이 가치가 상당히 중시되면서 공동체를 같이 보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쭉 넘어가서 20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을 보시면은 그럼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육 또한 공동체 자유주의에 우리는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박세일 이사님 같은 경우는 글을 길게 공동체 교육하는 개념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간 공동체 자유에 기초한 교육의 개념은 개개인의 자아 실현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동인이 자유주의인데 교육은 인격 함양과 함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지식 함양의 능력만 강조되면은 인성과 인격 함양은 멀어진다. 인성과 인격 함양 부문에 공동체의 비중이 좀 가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식만 강조하다 보면은 그 경쟁에서 낙오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낙오자를 그냥 내두고 우리가 그 교육을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뒤처진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이 사람들께 함께 가려는 측면에서의 공동자유적 교육관이 많이 거기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교육 이념은 보통 그 홍익인간의 이념이라고 하는데 공동체 자유주의 교육 이념과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이 우리는 맥락적으로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세일 전 한반도 소재단 이사장은 공동체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교육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 완성, 즉 인격적 완성을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 기여를 통한 공동체 완성을 위한 완성이라는 것은 지향하는 것이죠. 완성이란 노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바로 자아 완성과 공동체 완성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 사람은 각각 자기 완성, 자기 인격을 완성해 가고 또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완성, 좋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 교육 이념과 일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동체 자유주의 교육 이념과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맥락적으로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와서요. 22쪽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이념과 이론 중심이 아니라 정책적 함의를 많이 좀 가미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오늘 세상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세계가 가파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도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한다는 홍익인간 교육 이념은 시대와 또한 이념을 초월해서 변치 않는 가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재단에 근무한 사람들은 공동체 자유주의가 이 시대의 가치로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나 홍익인간 정신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날 제4차 혁명이 또 코로나 팬데믹 끝난 듯 했지만은 다시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산업혁명도 가장 지구상의 문명의 발전과 전환과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여기서 포스트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팬데믹 3년 이상 지연되면서 하나의 사회구조, 정치구조, 산업구조 전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적응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변화의 과정이 혁명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시차를 두고 1년 갭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게 공동체 자유주의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전환기 사회일수록 변화의 과정이 급하게 일어날수록 사람들의 갈등과 차이가 상대 격차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변화의 시기를 누가 먼저 선점하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뒤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때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그 이념적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함께 더불어가는 뒤떨어진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이게 또 교육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강조하지만은 공동체 자유주의와 홍익인간 정신은 인간 중심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세계 보편성을 지닌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4차 혁명이 성숙게임이 들어서고 있고 오늘날에도 공동체 자유주의와 홍익인간 가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이념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공동체 자유주의나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보통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장은 많이 하나 대안을 내놔라 할 때는 머뭇거리고 남이 커서 비판자료나 자기 대안 제시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이런 우리가 이 사고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제일 쉬운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연계해가지고 공동체 자유주의와 홍익인간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영문화해가지고 세계 보편적 영어가 지금 영어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이거 번역할 수 있게 널리 알리면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반도 선진화제에서 서울 컨센서스라는 것을 10년 전에 발견한 바 있습니다. 서울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중진국의 선진국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맥락을 짚어서 쭉 정리한 건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최대 빈곤국에서 최저 빈곤국에서 중진국을 넘어서 왔고요. 그때 중진국 함정도 우리는 아주 가볍게 넘어왔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위치에 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경험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가치 경험은 세계 인류에 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고 베이징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워싱턴 컨센서스 후진 개발 프로그램인데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베이징 컨센서스는 사실은 자연의 자유가 삭제된 배제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 전략은 바탕치가 않다. 그래서 아마 서울 컨센서스가 가장 세계적 공감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영문화 작업에 우리가 돌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상당한 지금 경제학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 교육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단이 지금 너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22쪽 세 번째,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조화의 학교 교육. 이거 원래 이제 주어진 주제입니다만은,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고, 뒤에서 선생님들이 다 설명할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에, 첫째, 둘째 줄 보면은, 학교는 늘상 강조하지만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장이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거는 현재는 학교는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건전한 사회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것인데 또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는 사실 공동체 자유주의와 홍익인간 정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 교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 질문,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한번 되씹어 보십사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을 보면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멀다. 교육이 입시 경쟁이나 취업 위주에 매몰된 나머지 경쟁만 있고 인성교육은 뒷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동체교육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교육은 우리 이미 다 아시겠지만 밥상머리 교육이 없은 이제 이미 사라졌죠. 그렇다면 그 공동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밖에 남지 않은가. 발해 홍우재 교수님 역사연구원을 하고 있는 교회 같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대신해서 또 시민사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의 핵심 요소인 도덕, 인성 교육보다는 지식 획득과 진학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열중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학교 교육에서는 자유, 과잉, 경쟁이란 게 결국은 경쟁이 이기주의를 유발되고 또 경쟁만 가야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존중의 가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A나 도덕,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있어지는 협동, 배려 이런 것이 같이 요구되는데 이런 공동체의 가치는 이미 골동품처럼 학교 교육에서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것을 강조하면은 우리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인식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교육의 한 장으로 들어섰고 또 애들 놀이에도 이런 것이 활용되어 있고 오락 놀이 기능까지 모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하게 됨으로써 공부도 홀로 할 수 있고 놀이도 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가 홀로 할 수 있는 자기 홀로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그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비대면 코로나로 한 3년 정도 비대면 영상교육이 영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홀로 교육은 더욱더 심화되고 이로부터 오는 공동체 학생들과 같이 어울림, 사귐, 지들끼리 또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멀어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것인데 이런 건 더 멀어지는 추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교육은 학습자 중심이 장점도 있지만은 개인주의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자기 홀로 공부하거나 비대면 영상교육이 오래 지속되면은 타인과 어울리거나
천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면 사람이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홀로 놀고 홀로 공부하고 이런 경향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 현재 주어진 시대의 그 환경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애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게임에 빠질수록 나홀로 경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면은 애들은 점점 더 사회와 또 공동체에 유리되면서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나홀로 교육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질수록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3쪽 마지막 패러그래프,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사회 현상은 반드시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에서도 과잉 개인주의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동체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역발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특히 어릴 때부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릴 시절부터, 유아 시절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생활 필수품이 이미 돼가지고, 이들 어려서 어른보다는 훨씬 빠르게, 어른이 못한 것은 요즘 앱을 보면 모든 것이 앱으로 연결되는데, 아마 30대, 40대만 돼도 서툰 것을 이 10대 애들, 또 국민학교 학생들은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문화의 갈등 현상, 시대의 전환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인지, 반면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또 유아들이 어른이 공경이라든가 윗사람에 대한 그 공경 같은 거 사라지고, 윗사람이 뭘 시켜도 이것도 못하면서 나보다 못하는데, 이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역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공동체에 아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아 시절부터 사회성을 증진시킬 교육의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저는 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얘기를 보니까 요즘 디지털 키들을 보면 대화 대신 문자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깨름직하면 문자로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나 홀로 게임을 즐기고 다니면서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마주보면 얘기하는데 상당히 서먹스러워합니다. 편지를 써보라 하도 편지는 사실 글자를 쓰는 게 글자인지 그림 이제 보기 힘들 정도로 전부 다 스마트폰에 그 자판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를 쓰다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걸 잘 쓰고 싶은, 그리고 안답게 쓰고 싶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정신도 통일되는데,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자판 쓰다 보면 틀리면 다시 지워버리면 되니까, 이런 행태로 사람이 변화하면서 그런 결과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문장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등등해서 학생들이 그 단어 구사력도 많이 떨어지고 언어 구사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이걸 쓰기 위해서 한두 분, 유치원 교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인가요? 한 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이 말에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했더니 맞다는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래 전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인성 도덕 교육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여기에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요즘 학생들은 흥미롭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디지털 시대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고 관심 유발하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정부가 용역을 좀 더 좋겠지만은 이런 것을 만드는 더 앞서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그럼 좀 더 이게 문제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인성과 사회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동체가 왜 소중한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한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웃도 방문하고 자연 환경과도 접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자연을 스스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 공동체를 우리는 환경의 측면에서 강조하는데 인간과 환경이 좋아, 자연이 좋아,
교육 이런 것도 한번 자기가 체험을 해서 느끼면서 스스로 그 공동의 소중함을 배우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 도덕과 주의 어려운 친구 유서를 돕는 역할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중국의 시절에는 이런 인성과 사회성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남을 배려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 요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이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봉사활동은 실제 왜 그러냐면 사회성을 키우는 지름길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양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많은 학부모들은 그 시간에 대학에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헛소리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하버드 대학에서 온 편지를 쓴 저희 후배 아들이 저한테 보낸 글을 보면은 자기 하버드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한국 학생들을 하버드 대학에 보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걸 좀 길게 쓴 그 중에 핵심은 그렇습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공동성이나 자기가 이런 것을 사회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는 잘하는 듯한데 와서 보면은 그 학교에서 와서 보면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과 함께 덕성도 키우고 활동도 키우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사회 전체의 문화 영역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따라가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1년 내 2년 견뎌 못하고 관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아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이제 답해야 되겠죠. 우리 교육이 하나의 정답을 찾는 교육을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저는 정책학을 공부했는데요. 정책학에는 폴리시 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긴 정답이 없습니다. 이쪽에 비중만 많을 때 있고 이쪽에 비중만 많을 때 있고 좌측의 이념과 우측의 이념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항상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비중은 어디에 두느냐에 다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에서 현장에서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찾는 교육이라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육,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탐색과 사고의 과정으로서 유도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교육, 또 그러면서도 능력에 대항하는 교육으로 유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논리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자기가 스스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의미, 인격과 능력과 이 자세로 돌아가는 교육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한반선진화 재단 김태환 연구회장도 계십니다만은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율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유아 교육에서도 대학 교육이 이래갔지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대학 다닐 때에도 꼭 인류대학만 좋은 과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느 대학에 특정 대학에 학과가 유명했었어요. 예술학과는 어디고 공대는 어디가 유명하고 미술은 어디가 유명하고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스카이 대학만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에 좋아하는 곳이 있으면 그 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서열화돼가지고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대학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전부 다 자율성을 잊어버리고 정부 규제에 시달리는 관계로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돈을 준 데 의존하다 보니까 대과의 서열화는 됐지만은 학과도 색깔도 한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학과가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또 어느 대학교의 그 특성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것이 대학의 특성화를 막은 것이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는 문교육부만 책임있는 게 아니죠. 대학인들 자세도 많이 있죠. 저는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면 대학 교수님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자기 책임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전부 다 정부 책임을 자기들 하는데 자기 책임만 성찰해 주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분야 가가지고 저부 발표하라면 1시간 이상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기회 주십시오. 그건 아마 교수님들이 스스로 대학 비판은 못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아니라 충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식정보 사회입니다. 인간과 기가가 병존하거나 인간과 기가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창조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이고 이전 시대에 부응하려면 교육의 자세, 방법,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박세일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보완해서 설명하면 첫째, 우리 교육은 수상 능력을 높여야 된다.
둘째, 시스템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생 능력을 높여나가야 된다. 바로 실험 정신, 도전 정신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 연구 융합의 시대인데 이런 의미에서 타인과 협치 능력을 높여야 된다. 다섯째, 자존과 자기인 가치 교육관을 심어줘야 된다.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애국심, 요즘에 애국심이란 맛이 낯선 얘기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공화주의 설명하실 때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그 헌법 가치 이런 것만 정말로 하고 교육만 제대로 했어도 왜 애국심이 없겠습니까? 뭐 꼭 남의 나라에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태극기 올라오면 제자리에 서서 태극기에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그렇습니까? 애국가도 우리는 사들도 불렀던 세대를 그런지 좀 구시대적 인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잠깐 여기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 캠퍼스 안에 가운데 계양대가 있었는데 그 미국에도 제일 분방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딱 계양대가 떠올라니 그대로 다 쓰더라고요. 국기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에서 등한히 하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이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자유주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초점을 맞추면 자유주의 가치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기본적 권리와 책임 등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둘째, 공동체의 중요성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가족, 사회, 역사, 자연 공태정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간의 자금과 행복은 개인주의만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자유 공동체 함께 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역사에 대한 자긍심 등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존과 자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고 공동체 자유주의 교육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그 6방안 중에서 다음 5가지 기본으로 저희 생각을 가미하면 사실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좀 조금 접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많은 정책권의 요구사항들 직접 오셔서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분이 뭘 요구하는 것이 좋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축약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인데 말씀할 때 교육 계획 목표를 정확히 좀 제시하고 그 추진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개하자 그러면은 좀 교기를 갸우뚱합니다. 이어서 또 관측 교육의 원인을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풀어서 교육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것은 모두 다 공감하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데서는 교육부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은 관료제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자기들이 이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셋째,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경쟁적 혁신형으로 계획하고 학교를 학습 조직으로 만들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넷째, 교육계의 형평성을 높인다. 이것은 뭐 뒤처지는 사람들, 요즘 방과 학교라든가 하이테크 뭐죠? 그 하이타치 하이테크 교육같이 맞춤형 교육으로 AI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모든 학교가 지적 도덕적 공동체라면 다시 태어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학교는 교육이 기본이고 지적 공동체의 장으로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동자유주의 교육 강조 정책 제안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자유주의와 홍익인간은 시대를 초월하는 교육 이념이다. 우리는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교양과 선진의식을 가져야 하고 특히 교육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이 아직 평등주의 이념과 정부 주도의 정책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평가받고 있지만 교육 현실은 경직되고 폐쇄지고 우물한 개구리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 경쟁 교육하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학생들 점수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옛날 얘기 같습니다. 국제경영개발 발표에 의하면 2021년 64개 조사 대상 국제 한국의 초등 및 중등 경쟁력은 38위, 대학교육 경쟁력은 47위, 교육경쟁력 제휴가 상당히 심한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력만 보면은 대한민국은 10위권입니다. 심지어 7, 8위권을 평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육 경쟁력은 상당히 낮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교육 현실은 평등주의 이념 아래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라, 대학의 정시 비중을 늘려라 지시하고 감독합니다. 심지어 사립학교의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반대 소송을 제안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그 방향은 자유, 개방, 경쟁, 포용은 뒤떨어진 사람들 우리가 이끌어가고 같이 함께 가려는 그런 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29쪽을 보시면은 그러면 교육정책이 평등주의 입각한 정직성에서 자유주의에 바탕한 유연성으로 해결성에서 다양성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교는 학생을 선택권을 갖고 학생은 학교 선택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부 시킨 대로 뽑아주는 이런 것은 이미 시대에 떨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시장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물한 개울에 대해서는 세계 교육 흐름을 선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남아 국가들을 우리보다 뒤처졌다 하는데 아세안 국가를 보면은 유럽이 블루나 교육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우리는 교육시장 개방에 우리가 앞서서 해나가야 우리 제도 이런 관행, 그 정부의 규제, 시장 개방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방이 경쟁력이 척정이고 우리 교육에 나아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고요. 교육 경쟁력은 개방할 때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립학교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만 하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은 없습니다. 왜 공립학교 사립학교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야죠. 저는 그게 우리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못하면은 자사고나 특목을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못지않게 높은 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죠. 충분히 이것은 자유, 개방,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취약 계층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고 포용 관점에서 그건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을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홍교수 끝내겠습니다. 예, 번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시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브랜딩하는, 융합하는, 조화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사분면을 보면 높은 개인주의, 높은 공동체주의, 높은 개인주의, 낮은 공동체주의, 높은 공동체주의, 낮은 개인주의 또는 둘 다 낮은 이러한 그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높은 개인주의하고 높은 공동체주의로 집단주의의 가치와 그리고 독립적인 자기가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모형을 이 최 교수님께서는 주장하십니다. 이게 35쪽을 있는데 시너지 모형은 35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시너지 모형은 집단주의 가치 지향성과 독립적 자기의 조합으로 창출되는 심리 상태를 집단지향 독립성으로 개념한다. 양쪽을 좀 겸한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시너지 모형의 요체는 구성원들이 집단,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6쪽에 가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집단을 지향하는 심리와 집단으로부터 자기를 독립시키는 심리가 변정법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를 좀 조화시키는,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그러한 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은 서구화로 포장된 이기적 개인주의의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같다. 이 공동체 지수가 공동체성? 이게 낮다는 거죠. 공공성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는 관계와 집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으로 인해 개성과 자율성이 꽃을 피우기 어렵고 타인의 평가와 체면, 눈치 뭐 이런 거죠.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압력에 취약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황폐한 밭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시너지적 관점은 가치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주의를 숭상하고 그와 동시에 자기 관리, 자기관의 측면에서 자신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장시키는 것이 건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래 우리가 흔히 쓰는 멸사봉공이라든지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활사계공, 개인을 활성화시켜서 공공성을 늘려간다 이런 뜻이겠죠. 인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멸사공공보다는 공선사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좋습니다. 38쪽에 가서 결국 뭐 에치오니 얘기도 그렇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서로 상합돼야 된다. 서로 같이 통습되고 조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구접하시면서 그 중간에 보면은 시너지 모형의 핵심 주장은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고양하면서 개인 각자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양방향적인 교육과 계몽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즉 오늘 발표나 토론에서 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또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상호 배타적이보다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원석 교수님께서 주로 공동체 번영의 심리학 그러시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할 때 기대하기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발전이 있지 않겠냐. 옛날에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올바로 살아보세요 하는 것들도 이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토론을 부탁드렸는데 아무튼 자유주의와 공동체에 의해 서로 간의 그 브랜딩, 융합, 조화 또는 상호 시너지 이런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